네, 다음 발표 기업은 MK전자입니다. MK전자의 김영주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K전자 IR 진행을 맡은 미래전략팀장 김영주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좀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좀 감사드리고요. 뭐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한국경제TV 쪽에 감사 말씀드리고, 뭐 무엇보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텍, 예스티 등과 이제 함께 이제 좋은 자리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IR 자료는 한국거래소 카인드에도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그 I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년에 사업 개시를 시작한 MK전자는 올해 4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좀 주목받지 못했죠. 예전에는 이제 전공정이 좀 위주로 된 사업들이 반도체 쪽에 주목을 받았고, 하지만 이제 요새 그 전공정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이 조금 더뎌지는 부분에 있어서 패키징이나 후공정 쪽에 그 이슈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MK전자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핵심 제품이 이제 본딩 와이어하고 솔더볼, 솔더 페이스트, 파우더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신사업으로는 2차전지 실리콘 응급 소재 개발하고 금속 재생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제 본딩 와이어 사업으로 시작한 MK전자는 2000년대 모바일 성장하고 같이 함께 솔더볼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제 개별 매출 한 4천억을 달성을 했고 15년도 한국토지신탁을 자회사로 편입을 했으며 18년도에 중국 쿤산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그 음성 재생 공장 구축하고 2020년도에는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 기업인 동부엔텍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 리사이클하고 첨단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사진이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그 예전에는 어떤 그 PC나 그 모바일 쪽에만 이제 중심으로 놨던 이 시장에 지금 최근에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생활 가전에서까지 이제 그 광범위하게 반도체가 적용되면서 저희의 그 사용량도 본딩 와이어나 솔더볼의 사용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소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불순물하고 이제 불순물로 인한 불량,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성에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하기 때문에 그 고순도 소재가 필수 요소로 이제 MK전자 사업 초기에는 그 99.99% 이상의 고순도 귀금속을 원재료로 한 그 제품을 생산을 했다면 이제 그게 이제 귀금속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되면서 소재 기술의 발달은 이제 효율성이 높은 이제 복합 소재를 좀 요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제 기술과 도금 기술을 함께 적용한 복합 소재 기술로 이제 넘어갔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들은 2차전지를 비롯한 확장성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국내 이제 용인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음성에는 이제 재생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 중국을 타겟팅으로 한 이제 중국 법인이 별도로 중국 쿤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영업사무소가 별도로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그 고객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IDM,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DM, 그다음에 뭐 ASA, 그 암코, 그 스필드를 비롯한 어셈블리 기업, 그다음에 최근에는 퀄컴이나 브로드컴 이런 팹리스 기업들까지 고객사로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밸류 체인인데요. 사실 이게 최근에 저희의 그 고객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기존에는 그 오사트 기업이라고 하죠. 반도체 후공정을 제조하는 기업들, ASE나 암코나 스필,
그다음에 IDM 기업, 삼성, SK, 뭐 NXP 이런 기업들하고만 주로 거래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 ICT 기업들이 이제 자체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초기 그 설계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고 이 물량은 사실 저희가 처음, 저희가 이제 독점권을 이제 갖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딩 와이어나 솔더버 같은 경우 본딩 와이어는 이제 독일의 헬하우스, 일본의 다나카 금속, 그다음에 일본의 NMC 등 하고 이제 4개 기업들이 거의 그 점유율이 20%대를 오가면서 사실 좀 고착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 솔더볼도 마찬가지로 센주, 그다음에 국내 덕산, 그다음에 이제 BK홀딩스 등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진입 장벽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점유율을 높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 ICT 기업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초기 설계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기존의 물량 그 더블이나 트리플로 받았던 물량을 소울로 받을 수 있게 돼서 저희로서는 이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밸류 체인으로 형성이 돼 있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미국 출장 등이 좀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본딩 와이어입니다. 저희의 제품인데요. 사실 이게 본딩 와이어가 70년대, 80년대 PC 초기에 이제 좀 소재로 이제 각광을 받았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PCB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저희 회사의 와이어 시장이 되게 축소된 게 아니라는 우려도 많고 최근에 이제 HBM이나 3D 패키징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뭐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매출에 대한 의심이나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 표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골드 와이어, 그 다음에 실버 와이어 등 이제 원재료 등 귀금속 원재료들 통째로 쓰는 이제 와이어 형태로 갔다면 최근에는 이제 코어 와이어, 도금 와이어죠. 이제 구리 와이어를 기본으로 한 도금 와이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는 세계적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점유율이 저희가 원래는 귀금속 와이어가 50%가 넘었었는데 그 코어 와이어 자체가 지금 50%대로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생산량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됐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줄어야 정상인 기업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저희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와이어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와이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던 분들의 이제 그거를 물색시키는 이제 그런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코어 와이어의 시장은 굉장히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조금 더 갖고 가고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지금 MK전자의 지금 기술적인 문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더볼입니다. 이 솔더볼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매출액 자체를 보시면 솔더볼 매출이 거의 100%였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솔더볼 매출 자체를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2022년도 오른쪽에 매출 비중을 보시면 단순히 솔더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솔더바, 페이스트, 그 다음에 파우더까지 그 제품을 좀 다양하게 좀 지금 줄여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CCSB라는 어떤 그 도금에 대한 도금 솔더볼이 있고 PCB의 적층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 뒤틀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도금 솔더볼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 앞으로도 이제 PCB에 대한 성장이 계속될 예정이라서 이 매출은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그린 MK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ESG 그다음에 넷제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고요. 그 애플에서 이제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넷제로에 대한 민감함이 계속적으로 그런 그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제품을 그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그 개발을 함과 동시에 또 굉장히 또 반도체 기업들에서 또 적극적인 도입이나 전환의 의사들을 표시를 해서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한 본딩 와이어나 솔더볼의 이 제품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사실 충북 음성센터에 저희가 그 재생 공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건식 습식 공정,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재사용을 통해서 이제 골드나 주석, 그 다음에 은을 재생금속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니즈는 뭐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요거에 대한 그 재생 금속, 그다음에 탄소 발생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것 같아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탄소 발생률을 굉장히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좀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HBM입니다. 이제 3D 패키지, HBM,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저희 MK전자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사실 저희가 반도체 분야의 관심은 되게 미세하고 그 미세화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공정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미세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한계에 다다라서 미세 속도가 더뎌지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후공정 패키지에 지목이 되고 있고 칩 하나를 더 넣기 힘드니까 여러 개 칩을 이제 위로 오밀조밀 조합하고 붙여서 이제 후공정이 좀 미세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저희가 적용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가 솔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범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요 기본적인 범프가 들어가고요. 이 HBM에도 사실 이제 이 적층형을 이제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됩니다. 열 발생되는 열을 1차적으로 가해를 해야 되고요. 이 범프에도 2차적으로 또 열을 전체적으로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열을 두 번 가함으로써 인하는 이제 불량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이 불량 현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저융점 솔더볼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솔더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솔더볼은 250도씨의 어떤 융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그 반도체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150도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이제 상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고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그 불량이나 이런 부분이 줄고 사실 HBM이나 3D 패키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싼 반도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불량률을 줄이는 게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솔더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더볼뿐만 아니고 솔더 페이스트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솔더 페이스트는 상용되고 있는 게 타입 3, 4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크기의 입자는 한 25마이크론에서 한 40마이크론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조금 늦게 이제 그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6 타입부터 이제 개발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상용화를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 타입은 5마이크론에서 15마이크론, 7 타입은 2마이크론에서 한 10마이크론 정도인데요. 이게 작은 것들이 사실 뭐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웨어러블 기계나 이런 워치, 이어폰 등에 적용되는 소형 칩에 확실히
특화가 됐고요. 일단 가벼워야 되니까 이제 고체보다는 약간 액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유리합니다. 마진율은 사실 3타입이나 4타입은 그렇게 그 페이스트 부분에서 높지 않은데요. 6나 7타입은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명품화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6타입으로 출발을 했고 7타입 나중에 이게 상용화가 되면 당연히 마진율은 조금 줄 수 있겠지만 먼저 선점을 해서 저희가 시장에 접근한다는 모습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 상용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SPM이라고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런칭을 준비 중인 사업인데요. 프로보핀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핀에 대한 얘기들은 많은데 이 안에 이제 그 프로핀에 사용되는 저희는 팔라디움 합금 와이어를 제품 개발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이제 24년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될 기준입니다. 20년도 기준해서 프로핀 시장 규모는 한 1조인데요. 연간 4.5% 정도 성장이 되고요. 요 프로핀은 이제 뭐 리노핀, 지그핀, 스프링핀이라고도 불리게 하는데 이 핀이 이제 필수적인 검사에 이제 어떤 장비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이제 그 와이어 기술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사실 이게 전량 일본에서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내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빠르고 성과들이 좀 발생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 2차 전지 부분입니다. 사실 2차 전지 부분은 저희가 뭐 가장 주주분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이죠. 음극재 부분인데 저희는 뭐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2차 전지 실리콘 합금 얼로이 부분하고 실리콘 SiC 실리콘 탄소복합체 부분 두 가지를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얼로이 같은 경우 제조원가가 낮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안정성 등을 지금 보완을 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른쪽에 보셨지만 예전에 이제 얼로이의 그 시리즈보다는 팽창 특성이 개선된 얼로이 제품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좀 개발이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고요. 사실 그 2차 전지가 사용되는 음극재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그 단점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요. 안정성, 팽창 특성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고 저희뿐만 아니고 경쟁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제 소기의 성과들을 또 개선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된 만큼 저희 같은 경우에 전지 평가들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업체나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오픈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23년도에 저희가 최종 개발을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지금 다른 데들 음극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데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뭐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도 통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적으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오픈될 수 있는 것 내용들은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완성을 해서 주주들한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좋은 성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저희 매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매출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되게 의아한 부분 질문 사항들이 있어요. 이 본딩 와이어에 대한 매출이 거의 90%고 솔더에 대한 매출이 뭐 10%대도 안 되기 때문에 왜 와이어 사업이 대부분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와이어 사업을 이 주력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 되게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와이어는 골드를 주로 쓰고요. 그 솔더 제품은 주석이나 은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실질적인 매출은 뭐 9대 1로 나오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는 한 70대 30 아니 75대 25 정도로 생산이나 매출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인력도 그렇게 포진되어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인수한 동부 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별도 이게 사실 저희가 요번 인수를 할 때는 이제 68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가 지금 작년에 이제 1,100억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올해는 한 1,700억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게 소각로 운영 사업을 이제 12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슈가 내고 있는 뭐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건 이슈들을 잘 이제 저희하고 이제 소재 쪽으로 MK하고는 관계를 더 이제 소재 쪽과 그런 폐기물 기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속 재생에 대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 더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게 기업을 인수했는데 사실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 좋아서 저희들 영업이익이나 매출 연결 매출에는 굉장히 좀 지대한 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MK 중국 법인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중국 법인이 그 코로나로 인한 지역 봉쇄 등 이제 공장 가동률을 둔화돼서 사실 조금 어려웠었던 상황이 있는데요. 올해도 뭐 사실 중국이 좀 어렵다고는 하죠. 그래도 저희 중국 법인은 그래도 내실을 조금 다지고 오히려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올해 매출이 뭐 작년만큼 그러니까 재작년만큼 재작년에 이제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중고 장비 사업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중고 장비, 국내에서 중고 장비, 중국에 있는 중고 장비들을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반도체 중고 장비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발표는 전부 제가 끝났는데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2.4조라는 뭐 매출을 잠정적으로 좀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도 적용이 많이 되지만 메모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 실적의 반등이 뭐 저희 반도체 시장에 관한 매출 성장의 이제 반등인 것 같고요. 작년부터 시작됐던 특히나 메모리 쪽에 작년부터 시작됐던 좀 침체 현상이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4분기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김영주 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영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IR 감사드립니다. 팹리스 고객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원래 기존 고객사들이 IDM이나 어셈블리 위주였는데 팹리스가 이제 점점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비중이 아직 낮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몇 년 전에는 몇 퍼센트였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는지 혹시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몇 년 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 몇 년 전에는 사실 거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ICT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칩이 없었고 대부분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에서 TSMC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냈기 때문에 설계단도 사실 뭐 AMD라든지 이런 데다가 대부분 맡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접점이 거의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려다 보니 이제 본인들도 불량률이 좀 적고 본인한테 좀 더 맞는 반도체를 만들려 하다 보니 저희 같이 소재 기업들까지도 조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더욱 더 요구를 본인들한테 맞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좀 일대일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할 때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지금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MK전자의 김영주 팀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